37세 가사도우미 김정화, 그녀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저택에서 조용히 일하며 살아가는 그녀 앞에 놓인 신비로운 첼로. 이 악기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아버지와 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정아는 이미 눈을 뜹니다. 37회를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입니다.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정화는 혼잣말을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검은색 작업복을 입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 청담동으로 향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붐빕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스쳐가는 풍경들이 모두 남의 일 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정화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다른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청담동 장도연 저택에 도착합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2층 집은 언제나 정화를 압도합니다. 정문 앞에서 인터폰을 누릅니다. 정화 씨, 들어오세요. 한미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택의 주인 부인입니다. 69살의 미숙은 정화에게 늘 친절합니다. 하지만 정화는 선을 지킵니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거리를 항상 유지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넓은 현관홀이 정화를 맞이합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향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첼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래된 듯 보이는 악기입니다. 나무의 색깔이 깊고 윤이 납니다. 정화는 매일 이 첼로를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 이 악기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까요? 정화는 궁금합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첼로 앞에 서면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미숙이 부엌에서 나옵니다. 정화 씨, 오늘은 2층 청소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대답하고 청소 도구를 가져옵니다. 걸레질을 시작하면서도 자꾸 첼로 쪽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악기입니다. 장도연이나 미숙 모두 첼로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실 한복판에 두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됩니다. 미숙이 정화에게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는 작은 식탁에 앉아 김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지만 맛있습니다. 미숙의 손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도 첼로가 신경 쓰입니다. 저 첼로는 누구 거일까요? 정화는 혼잣말을 합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주인 가족의 사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오후 청소를 마치고 정화는 첼로 주변을 닦습니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첼로의 나무 표면이 부드럽습니다. 만질 때마다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장도연이 집에 돌아옵니다. 72세의 은퇴한 판사입니다. 엄격한 인상이지만 정화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도연이 정화에게 인사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화는 계속 첼로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 남을까요? 지하철 안에서도, 원룸에 돌아와서도 첼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봐야겠네요. 정화는 잠자리에 들면서 중얼거립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그 첼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화의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첼로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집니다. 매일 청소하면서 그 악기를 보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도연 저택에 도착합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미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화 씨,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정화의 시선은 첼로로 향합니다. 오늘은 왠지 더욱 애틋하게 보입니다. 나무의 결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화 씨, 잠깐만요. 장도연이 서재에서 나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합니다. 정화는 긴장합니다. 혹시 실수한 것이 있을까요? 네, 사장님. 그 첼로 말입니다. 장도연이 거실의 첼로를 가리킵니다. 정화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청소할 때도 주변만 닦으세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마치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악기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장도연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슬픔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첼로를 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런 것은 묻지 마세요. 차가운 대답입니다. 정화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더욱 커집니다. 미숙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봅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정화에게 다가옵니다. 정화 씨, 오늘은 2층 정리부터 할까요? 미숙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정화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정화는 계속 첼로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그 악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침실을 청소하다가 정화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장도연과 미숙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5살 정도로 보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정화는 궁금해집니다. 장도연과 미숙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일까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아이가 작은 첼로를 안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첼로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미소가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혹시 이 아이와 거실의 첼로가 관련이 있나요? 정화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장도연이 첼로를 건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아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화는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첼로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악기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미숙이 정화에게 도시락을 건네줍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혹시 2층에서 본 사진 속 아이는? 미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숙도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화는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 아이와 첼로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요. 오후 내내 정화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사진 속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장도현과 미숙은 그 아이 이야기를 하기 싫어할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정리합니다. 첼로 주변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건드리지는 않지만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언젠가는 이 첼로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궁금증을 안고 집에 갑니다. 첼로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틀 후 미숙이 정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정화 씨,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아, 그러시는군요. 정화는 평상시처럼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게 되면 첼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관리 부탁드려요.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합니다. 장도현과 미숙은 이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넓은 집이 고요합니다. 인터폰을 누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감이 느껴집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향합니다. 첼로가 평소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다릅니다. 마치 정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 첼로 쪽으로 시선이 향합니다. 장도연의 엄격한 경고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정화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첼로를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그 악기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도시락이 적적합니다. 평소에는 미숙과 간단한 대화라도 나누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첼로가 신경 쓰입니다. 마치 정화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정화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첼로 앞으로 다가갑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정교합니다.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들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화는 감탄합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지만 참습니다. 장도연의 경고가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집니다. 정화는 첼로 주변을 맴돕니다. 마치 나비가 꽃 주변을 도는 것처럼.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정화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도현과 미숙이 돌아오면 다시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정화는 결심합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첼로의 몸통을 만집니다. 따뜻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까요? 정화는 놀랍니다. 처음 만지는 악기인데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 첼로 앞에 앉습니다. 의자가 마침 적당한 높이에 놓여 있습니다. 첼로를 두 다리 사이에 끼웁니다. 이게 맞나요? 정화는 자세를 잡아봅니다. 놀랍게도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활을 집어봅니다. 손에 딱 맞습니다. 마치 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소리를 내볼까요? 정화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활을 현에 올립니다. 첫 번째 소리가 납니다. 낮고 깊은 음이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정화의 가슴이 뜁니다. 와,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정화는 감동합니다. 다시 활을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소리를 냅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화의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연주가 됩니다. 단순한 선율이지만 정화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치 어릴 적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정화는 연주를 멈추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현을 짚습니다. 활이 현 위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선율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거실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찹니다. 정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슬프고 그리운 느낌이 들까요?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습니다. 첼로의 선율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화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 만진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정화는 첼로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방금 전의 감동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연주해 봐야겠어요. 정화는 다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장도현과 미숙이 돌아오기 전까지 더 많이 연주해 보고 싶습니다. 첼로가 들려준 그 아름다운 선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화는 다시 첼로 앞에 앉습니다. 어제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화는 첼로를 안고 자세를 잡습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활을 들고 현에 올립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집니다. 어제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정화는 미소를 짓습니다. 천천히 선율을 만들어 갑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정화의 마음이 음악에 실려 흘러나옵니다. 연주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오직 첼로와 정화만 존재합니다. 선율이 점점 깊어집니다. 정화의 손가락이 자유롭게 현을 움직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화는 연주하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춥니다. 이상하네요.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요. 정화는 당황합니다. 혹시 도둑일까요? 아니면 장도연과 미숙이 일찍 돌아온 걸까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향하는 소리입니다. 정화는 급하게 첼로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누가 이 첼로를 건드렸소? 장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정화는 얼어붙습니다. 첼로를 아는 채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장도연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정화와 눈이 마주칩니다. 둘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화 씨, 당신이 한 일인가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보다는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화는 고개를 숙입니다. 첼로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습니다. 분명히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장도연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화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도연은 정화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연주 자세를 봤습니다. 장도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정화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장도연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도연은 정화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눈빛, 코, 입술의 모양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상합니다. 당신을 보면 자꾸 누군가가 떠올라요. 장도연이 중얼거립니다. 정화는 더욱 당황합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의 손동작이 누군가와 똑같았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첼로를 배운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만져본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젓습니다. 정말로 처음이었습니다. 장도연은 더욱 놀랍니다. 처음 만진 악기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연주해 보세요. 장도연이 갑자기 말합니다. 정화는 깜짝 놀랍니다. 네. 하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다시 연주해 보세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화는 망설입니다.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주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연주해 보세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다시 첼로를 안습니다. 장도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활을 현에 올립니다.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입니다. 하지만 장도연이 듣기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장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선율은 40년 전 어린 딸이 연주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장도연이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화의 연주가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장도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장도연의 표정이 너무 이상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장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화는 당황합니다. 저는 그냥 김정화예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정체가 뭔가요? 장도연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정화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도연의 눈빛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밤 장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화의 연주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 선율, 그 자세, 그 표정 모든 것이 40년 전 기억과 겹칩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우리 딸이었지. 장도연은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5살 된 딸이 작은 첼로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의 미소가 천진난만합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놀이터에서 딸과 함께 놀던 날이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딸이 사라졌습니다. 정화야, 어디 있니? 그때 장도연이 부르던 딸의 이름이 정화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장도연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정화 씨와 닮았어.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진 속 어린 딸과 지금의 정화가 닮았습니다. 특히 눈빛이 똑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도연은 일찍 일어납니다. 정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화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어제 일 때문에 어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화 씨, 앉으세요. 장도연이 정화를 거실로 안내합니다. 정화는 긴장합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장도연이 사진첩을 꺼냅니다. 정화는 궁금해합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장도연이 40년 전 딸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정화는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예쁜 아이네요. 누구인가요? 제 딸이었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정화는 놀랍니다. 자녀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요? 정화가 되묻습니다.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40년이 지나도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첼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군요. 정화가 이해합니다. 딸의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악기예요. 장도연이 첼로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 딸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 씨를 보면 자꾸 딸이 떠올라요. 장도연이 정화를 바라봅니다. 정화는 당황합니다. 저요? 왜요? 연주하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손동작, 자세, 표정까지. 장도연의 말에 정화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닮았어요. 장도연이 사진을 다시 보여줍니다. 정화는 사진 속 아이를 자세히 봅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자신과 똑같습니다. 혹시 정화 씨의 어릴 때 기억이 있나요?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젓습니다. 5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고아원에 온 것이 첫 기억이에요. 장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딸이 사라진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언제 왔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1988년쯤이라고 들었어요. 1988년. 딸이 사라진 해와 같습니다. 장도연은 충격을 받습니다. 혹시 몸에 특별한 흔적이 있나요? 장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합니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정화가 오른손 등을 보여줍니다. 작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장도연이 사진첩을 넘깁니다. 딸의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나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장도연이 헛숨을 쉽니다. 정화도 사진을 보고 놀랍니다. 이 흉터는 딸이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장도연이 설명합니다. 정화는 자신의 손등을 다시 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둘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치입니다. 정화 씨, 혹시 당신이. 장도연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믿기 어려운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장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가 궁금해합니다. 장도연의 표정이 너무 이상합니다.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장도연이 결심합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것입니다. 뭘 확인한다는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해봅시다. 장도연의 말에 정화는 깜짝 놀랍니다. DNA 검사요? 왜요? 당신이 혹시 제 딸일 가능성이 있어요. 장도연의 말에 정화는 어리둥절합니다. 자신이 그의 딸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장도연의 제안을 계속 생각합니다. DNA 검사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화는 혼잣말을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친딸일 가능성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장도연 저택에 출근합니다. 장도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화 씨,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입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사장님의 딸일 리가 없잖아요. 정화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습니다. 장도연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부모도 모르고 자란 사람이고요. 정화가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 가져온 상처가 드러납니다. 정화 씨, 과거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장도연이 부탁합니다. 정화는 주저합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들려주세요. 정화는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엽니다. 5살 때 고아원에 왔다고 들었어요. 기억은 거의 없고요.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나요?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걸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부모도 찾을 수 없었대요. 장도연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딸이 그렇게 헤맸을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10살 때 첫 번째 입양되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픈 기억들입니다. 왜 돌아오게 되었나요?
양부모님이 친자식을 가지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어졌죠. 정화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장도연은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 일이 그 후 15살 때 또 입양되었어요. 이번에는 3년 정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돌아온 건가요? 네. 양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저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도연은 눈물이 납니다. 딸이 이런 고생을 했다니. 그 후로는 계속 고아원에 있었나요? 20살까지 있다가 나왔어요. 그 후로는 혼자 살면서 여러 일을 했죠.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더라고요. 정화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장도연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어릴 때 첼로와 관련된 기억은 없나요? 장도연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끔 꿈에 나와요. 꿈이요? 네.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듣는 꿈이에요. 첼로 소리 같은 음악이요. 장도연의 심장이 뜁니다. 딸과 함께 첼로 연주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꿈에서 누가 나오나요? 얼굴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정화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안아주고 함께 음악을 들어요. 정말 행복한 꿈이에요. 장도연은 확신이 듭니다. 그 꿈은 정말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화 씨, DNA 검사를 합시다. 장도연이 다시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정화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네, 해봐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며칠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습니다. 정화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장도연을 의식합니다. 장도연도 정화를 볼 때마다 딸이 겹쳐 보입니다. 특히 첼로를 닦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장님, 혹시 결과가 나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장도연도 혼란스럽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무서우시다고요? 만약 정말 딸이라면 왜 이제서야 찾게 된 건지, 그동안 저는 뭐였던 건지, 정화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정화 씨,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딸을 지키지 못한 건 부모인 제 책임이에요. 장도연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정화는 그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집에서 손등의 흉터를 바라봅니다. 이 작은 흉터가 자신의 정체를 밝혀줄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일까요? 정화는 거울을 봅니다. 사진 속 어린 아이와 닮은 점을 찾아봅니다. 눈매가 비슷하고 코의 모양도 닮았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정화는 상상해 봅니다. 자신에게도 진짜 부모가 있다는 것을, 40년 만에 가족을 찾는다는 것을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일주일 후 장도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정화에게 연락합니다. 정화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알겠어요. 만나서 함께 가요. 2시간 후 장도연과 정화는
병원 앞에서 만납니다. 둘 다 말이 없습니다. 너무 긴장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장도연이 먼저 말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화는 마음을 정리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화 씨, 괜찮으세요? 장도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긴장되네요. 진료실 문 앞에 도착합니다. 장도연이 문을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의자에 앉습니다. 정화는 손을 꼭 쥡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칩니다. 장도연과 정화는 숨을 죽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장도연 씨가 김정화 씨의 친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의사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정화는 현실감이 없습니다. 장도연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40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정화야. 장도연이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화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뜁니다. 아니에요. 이건 꿈이에요. 정화가 고개를 젓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꿈이 아니야. 넌 정말 내 딸이야. 장도연이 정화에게 다가갑니다. 정화는 뒷걸음질 칩니다.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에요. 부모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고요. 정화가 울먹입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아니야, 정화야.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장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40년이나 혼자 살게 하셨어요? 정화가 울부짖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도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40년간의 죄책감이 쏟아집니다. 매일 너를 찾았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설탐정도 고용했어. 그럼 왜 못 찾으셨어요?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거든. 고아원 기록도 제대로 없었고. 장도연이 설명합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장도연이 정화를 바라봅니다. 정화는 눈물을 훔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왜 저만 부모가 없을까 늘 궁금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정화에게 손을 뻗습니다. 정화는 망설입니다. 40년간 혼자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가족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 저를 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소중한 딸이야. 장도연의 말에 정화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아빠. 정화가 처음으로 장도연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장도연은 더욱 눈물을 쏟습니다. 내 딸 정화야. 두 사람이 40년 만에 포옹합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부녀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장도연이 말합니다. 정화는 깜짝 놀랍니다. 엄마도 계세요? 그럼. 미숙이가 내 엄마야. 정화는 한미숙을 떠올립니다. 늘 자신에게 친절했던 그분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아실까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
함께 가서 알려주자. 집으로 가는 길, 정화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도 진짜 부모가 있다니. 정화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장도연이 묻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천천히 생각해. 우리는 어디도 안 가. 장도연의 말에 정화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택 앞에 도착합니다. 정화는 떨립니다. 이제 이 집이 자신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자, 딸아. 장도연이 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미숙이 거실에서 나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의아해합니다. 여보, 정화 씨와 함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미숙이 궁금해합니다. 장도연과 정화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숙아 앉아. 장도연이 아내를 소파로 안내합니다. 정화는 긴장한 채로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미숙이 불안해합니다. 정화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미숙아, 정화 씨가 누군지 알아?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정화 씨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잖아요. 그게 아니야. 정화 씨는 장도연이 말을 멈춥니다. 너무 큰 소식이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화 씨는 우리 딸이야. 장도연의 말에 미숙은 얼어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딸이라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정화 씨가 우리가 잃어버린 정화야.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봅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숙이 일어나 정화에게 다가갑니다. 정화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정말 우리 정화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정화가 처음으로 미숙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미숙은 그 순간 무너집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미숙이 정화를 끌어안습니다. 40년간 억눌렀던 모성애가 폭발합니다. 미안해, 정화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미숙이 정화를 안고 울부짖습니다. 정화도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세 가족이 거실에서 서로 끌어안습니다.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미숙이 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정화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정화가 환하게 웃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야지. 장도연이 말합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입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미숙이 정화의 손을 꼭 잡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장도연과 미숙의 당당한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정화가 가족 앞에서 첼로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화야, 준비됐니? 장도연이 묻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첼로 앞에 앉습니다. 이제는 몰래가 아닙니다. 떳떳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첼로는 원래 내 것이었구나. 정화가 첼로를 쓰다듬습니다.
40년 만에 주인을 찾은 악기입니다. 첼로를 안고 자세를 잡습니다. 장도연과 미숙이 지켜봅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기대와 감동이 가득합니다. 활을 현에 올립니다. 깊고 따뜻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입니다. 정화의 연주에는 4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이제 찾은 기쁨과 사랑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장도연과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다. 딸의 연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곡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정화는 환하게 웃습니다. 잘했어, 딸아. 장도연이 칭찬합니다. 정화는 뿌듯합니다. 앞으로 매일 들을 수 있겠네. 미숙이 기뻐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화야, 행복하니? 미숙이 묻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장도연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밤이 되어 정화는 자신의 방에 앉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때가 꿈 같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정화는 혼잣말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첼로 앞에 앉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첼로를 비춥니다. 정화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장도연과 미숙도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 딸의 연주로 하루를 시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미숙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정말 기적이야. 40년 만에 딸을 찾았으니 부부는 서로 미소를 나눕니다. 거실에서는 정화의 연주가 계속됩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을 선율입니다.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 그리고 다시 흐르기 시작한 아름다운 음악. 정화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화 씨와 도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여성이 사실은 40년 전 잃어버린 친딸이었다는 놀라운 반전과 음악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가족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정화 씨와 도연 씨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운명의 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